안녕하세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노트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염류집접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양분이 많거나 비료를 많이 주면은 양분이 과다되게 됩니다. 양분이 과다되면은 염류집접이 일어나고, 염류집접이 일어나면은 생리장애가 일어나요. 생리장애가 일어나면 생육이 안 좋고 식물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은 병원균에 걸리는 확률도 높아지고 잘 걸리게 됩니다. 그걸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감수성이 높아져서 이제 병원균에 감염이 잘 된다. 그러니까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잘 걸리고 생육도 잘 못하니까 원하는 만큼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쉽게 정리하자면은 토양 양분이 과다일 경우 염류집접이 일어나고, 염류집접이 일어나면은 생리장애가 일어납니다. 생리장애가 일어나면은 생육이 좋지도 않고 식물이 약해져서 병원도 잘 걸리고 잘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 열매나 뿌리, 줄기 등 이런 수확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소득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염류집접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죠.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용어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용어를 잠깐 설명하자면, 염류집접은 지속적으로 비료를 주게 되었을 때 비료에 있는 염류가 관수에 의해 용탈되지 못하고 토양에 비료분들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염류집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비료들이 배수되지 못하고 용탈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것을 염류집접이라고 합니다. 염은 뭘까요? 염은 이런 염화칼슘, 지산칼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염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을 염류라고 해요. 양이온들을 염류라고 합니다. 비료를 많이 주거나 그리고 용탈되지 못하면은 염류집접이 원인입니다. 염류집접의 원리는 삼투압 문제 때문에요. 삼투압인데 엄청 쉽게 설명하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가면은 손이 막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염류집접의 원인은 용탈되지 못해서 계속 쌓이는 건데, 이 염류가 쌓이게 되면은 이 삼투압 문제 때문에 식물이 생리장애가 일어나고 죽게 됩니다. 예시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비료를 줬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양분들이 지하수로도 빠져가기도 하고 용탈됩니다. 이동이 돼요. 그래서 양분들이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하우스 있으면은 보통 염류집접에는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비를 맞지를 못해요. 양분들이 용탈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줘도 밑에까지 못 용탈돼요. 그럼 보통은 하우스 내부에 좀 건조해요. 그러면 물을 주게 되면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양분까지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염류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더 고농도예요. 여기가 저농도. 그래서 이 식물한테 물이 가야 되는데 일로 가지 못하고 이쪽 토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말라 죽게 되거나 양분 흡수도 못하고, 그래서 식물들이 생육하지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일어나요. 시설하우스 보면은 많이 봤을 거예요. 하우스 들어가면 이런 이끼류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지표면에 양분이 쌓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들이, 이 염류들이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전기가 얼마큼 통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 염류들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전도로 측정해가지고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 그만큼 염류들이 많은 거예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거예요. 전기전도가 높을수록 토양에 고농도기 때문에 식물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기전도가 높을수록 양분이 많으니까 오히려 식물이 상추가 못 자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염류집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염류집접이 돼서 생리장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양 비료 처방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염류집접이 됐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재채기와 장기재채기 있는데, 단기재채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재배 중에 비료를 추가 준 것을 옷걸음이라고 해요. 추비라기도 하는데 이걸 주지 말고요. 심토파세는 뭐냐면, 작물을 키우게 되면은 비 맞거나 물이 배수가 돼야 되는데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은 여기에 땅에 경방층이 생겨요. 딱딱한 토양층이 생겨요. 그래서 양분들이 이렇게 비 맞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딱딱하니까 여기가 물이 투과되지가 않아요. 투과되지 않아서 이 물이 있다가 물이 증발이 되면서 다시 물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수분이 올라오게 되면은 수분에 있는 양분까지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염류집접이 되는 거예요. 염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씨가 높다 하면은 아마 경방층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토, 경방층에 파쇄를 해줘야 됩니다. 토양이 염류집접 되면은 이 토양 자체가 고농도예요. 그런데 농약까지 쓰면은 용질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농약도 희석해서
써야 되고 웬만하면은 농약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농약을 써봤자 의미가 없는 게 염류주접이 되면은 식물이 약해져서 농약을 쳐더라도 식물이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병에 또 어차피 잘 걸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양의 양분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약도 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양분을 잘 적당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토양 비료 처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액비도 양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액비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 담수는 뭐냐면 물을 담아요. 그래서 물을 이걸 빼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대책은 뭐냐면 윤작, 흑빛 작물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하는 것들 뭐 피복 작물에 뭐 콩가식물이나 뭐 이런 것도 키우게 되고요. 키워서 양분들을 좀 빼내는 거예요. 양분들을 용탈시키면 좋은데 비를 맞지를 못하니까 물을 주게 되면 자꾸 양분들이 수분과 같이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처거하면은 염류주접에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주기적으로 토양 분석 의뢰를 해야 돼요.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받아서 적당하게 비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용 미생물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게 토양에 있는 양분들을 좀 분해해 주니까, 그리고 토양의 배수성을 좋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염류주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